어떻게 뭐 공감 되시나요, 이쌤? 네,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듣고 있어요. 왜냐면 아, 네네.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미장센 부분은, 사실 처음에 대놓고 영화의 스포를 전하는 미장센도 잘 그려져 있는데, 그 두 강아지 가장 명화 맨 처음에 이제 고기를 굽는 장면 있잖아요. 고기를 네, 바베큐를 하는 그 주인공 가족이 바베큐를 이제 하는 장면이 있는데 두 강아지 집이 왼쪽에 놓여 있고 가족이 단란하게 이제 바베큐 파티하다가 껴안는 장면이 있는데 그 아름다운 집보다 강아지 집이 더 크게 앞에 그려지고 이게 전 이 영화가 앞으로 이제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상 허울뿐인 집과 부동산의 가치에 대해서 강아지 집으로 비교한 거고 그럼에도 뭐 서로 껴안고 있는 거 보니까 뭐 용서하든가 아니면 같이 사라지던가 그렇게 되겠구나 싶었고 제가 앞에서 이제 기괴하다고 했던 그 장면이 이제 분재 장면 이쌤 기억나시나요? 그 중간에 나오는 네, 그 장면이요. 네, 나무가 아닌 사람으로 분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어 이게 이제 사람으로 만드는 분재 장면도 사실상 꺾일 대로 꺾이다 못해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든 그 이제 저희 윗세대 아니면 또 그 윗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아픔을 그로테스크하게 약간 표현한 것 같아서 뭐 그런 장면도 있고 그 장면도 좀 충격이 오래 가서 굉장했다 생각하고 이 밖에도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전화기 너머의 대화 장면과 사과나무 밑을 파보는 장면이 교차하면서 드러나는 진실을 이제 보름달이 환하게 비치는 것으로 아름답게 표현하는 게 좀 기억이 오래 남는 미장센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는데 이거 말고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 쫓아가는 장면도 쫓아갈 때도 영화를 카메라로 찍는 게 그냥 단순히 찍는 게 아니라 되게 엄청 멀리 있는 시선으로 봤다가 또 가까이 있는 시선으로 봤다가 그 주인공의 입장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총을 쏘는 분의 입장이 되기도 하고 뭐 저는 사실 차에 타는 순간까지도 그 화면 밖의 상황까지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고요. 지금쯤이면 다 쫓아왔겠지. 지금쯤에 총을 쏴도 맞을 수 있겠지. 막 그런 식으로.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연출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신 게 느껴져서 역시 감독님은 감독님이다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세대 아픔에 대해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뭐 어떤 젊은 음, 분들은 이거는 진짜 감독님께서 오래전부터 쓰셨어서 그런지 이제 나이 많이 먹은 분들은 그게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지겠지만 음, 어린 친구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문제일 수 있다고 얘기를 했던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갈리는 것부터도 사실은 이 영화에서 좀 뭐 얘기를 좀 하고자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정확하십니다. 네. 네, 진짜 좀 모르겠어요. 엄청 좋진 않았지만 진짜 대단한 영화인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말씀 못 드렸었는데 정확히 짚으신 게 그 네, 주인공 가족 중에 하나 이제 딸이 네, 천재잖아요. 네, 천재 첼로였죠. 첼로인가? 네, 네, 첼로 맞습니다. 첼로인데 사실상 가족들은 그 그 딸의 첼로의 연주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단절이 돼 있는 겁니다. 세대 간의 그 대화 자체가 단절이 돼 있고 그 아들도 똑같은 게 아들도 또 아들 친구의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아들 친구가 친구인 것만 알고 사실상 아들과의 대화나 아니면 그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잘못된 방식으로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되고 그 사건을 풀어가잖아요. 잘못된 방법으로. 네. 그렇다 보니까 세대 간의 갈등을 떠나서 세대 간의 단절을 어떻게 보여주는지도 영화가 되게 굉장히 딥하게 잘 그렸습니다. 아, 그렇죠. 아유, 음, 참. 감독님이 나이 드셨어요. 이런 문제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시는 거죠. 이제 뭐 영화는 불호였지만 진짜 잘 만들긴 했습니다. 진짜. 네. 맞습니다. 솔직히 볼만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럼 영화로 처방을 내려볼게요. 그래서 오늘의 이 갑갑한 사연의 요지는 어쩔 수 하하. 없는 일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냐. 이렇게 볼 음. 수 있을 것 같은데, 양쌤은 먼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이 영화처럼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아니, 저도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이 사실 어쩔 수가 없다는 게 또 도피의 또 다른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이게 그리고 함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를 다독이기 쉽게 나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잘못된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면 이제 영화 액트 오브 킬링이라는 무서운 영화가 있는데 저는 보진 않았는데 그 유명한 장면이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을 학살한 사람이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것과 이제 어쩔 수가 없다고 도피하는 게 동일하다고 느껴졌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나의 모습과 정신력에 집중하면 어땠을까 싶어요.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더듬더듬 앞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고, 가장 최근에 이제 또 흥행했던 영화 F1에서 꼴등인 주인공 팀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약간 멈춰 있잖아요. 뭘 해도 안 되고 어차피 꼴등이니까 뭐 그런 식인데, 그렇다고 멈춰 있었지는 않습니다. 이제 팀이 상황과 여건에 무너지지 않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무언가를 계속 하거든요. 사연자님께서 친구의 약속이 힘드시면 그냥 미루면 그만이고, 사정은 말하고 친구랑 얘기해서 미루면 그만이고, 상사의 무리한 부탁이 힘들면 용기 내서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며 혹시 나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시면 좋겠다고 처방을 내리고, 극단적인 상황까지 범위를 제한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까지가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양쌤이 이렇게 처방을 내리시면서 액트 오브 킬링과 F1 더 무비를 또 함께 영화 처방을 내려주셨네요. 맞습니다. 보실지 음, 모르겠어요. 무서운 거라. 이쌤은 또 네. 어떠신가요? 네, 저도 같은 의견이기는 해요. 저희가 음, 뭐 어쩔 수 없는 일의 범위를 정해드릴 수는 없는 거고, 네. 근데 사실 모든 일이 다 어쩔 수가 없기는 하잖아요. 아, 침착맨이 그러네요.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어쩔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그 네. 어쩔 수가 없는 게 바깥에서 일어나는 관점에서 어쩔 수가 없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냥 음, 내가 내 안에서 이거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음, 보통 사회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이 자기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스스로 정확한 이유를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음, 이제 이유를 몰라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근데 네. 그냥 이제 그 후에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이런 행동을 왜 했구나라고 그냥 정당화된 이유만 사후적으로 붙일 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되게 이런 연구들이 신기하네요. 네. 있죠. 그래서 근데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연구로 이루어져 있고, 근데 네. 이런 정당화가 특히 보상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양쌤이 진짜 너무 완전 미치게 지루한 실험에 참여했다고 칩시다. 네. 너무 막 진짜 몸을 베베꾸면서 다 하셨어요. 네. 근데 연구자가 와가지고 이제 다 끝났는데 돈 줄 테니까 뒷사람한테 실험 너무 재밌었다고 뻥 쳐달라고 한다고 해봅시다. 네. 근데 양쌤한테 1,000원 줄 테니까 그렇게 거짓말 해달라고 하는 상황과 2만 원 줄 음, 테니까 그냥 거짓말 해달라고 하는 상황이 있다면 어느 쪽이 더 기분이 안 좋을까요? 1,000원 받고요. 그쵸? 네. 그쵸? 왜냐면 2만 원 음, 받으면 내가 이렇게 받았으니까 그냥 한다 네. 하겠지만, 1,000원은 네. 새콤달콤 두 개 값이잖아요. 네. 기분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죠? 네. 요즘 커피값도 안 돼요. 그럼요. 1,000원으로 뭘 하겠어요. 네. 근데 네. 이제 이때 사람들이 이제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이게 음, 요즘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는 사회심리학 용어인 인지부조화라는 감정입니다. 네, 그 네. 사람들이 이게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사실 재미가 없는데 거짓말도 해야 돼. 근데 보상도 충분하지가 않아. 너무 불편하다, 마음이. 근데 이런 마음을 음, 빨리 해소하고 싶은데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래서 음, 나중에 설문을 해봤을 때 2만 원 네. 받고 거짓말 친 사람보다 1,000원 받고 거짓말 친 사람이 실제로 이게 더 재밌었다고 믿어요. 어?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을 안 어, 바꾸고 안 믿으면 기분이 안 좋거든요. 아, 영어의 심포도 아, 같은 거죠. 네.
약간 그래서 반전이 있네요, 이게. 그쵸. 그래서 네. 이게 바로 불충분한 정당화 효과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네. 음. 근데 제가 뭐 이걸 얘기하면서 그렇다고 보상이 크면 어쩔 수 없는 행동을 막 해도 된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네네. 근데 이렇게 보상에 따라 달라지지만 인간은 어쨌든 자기 생각과 다른 거를 하게 될 때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합리화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네. 강도는 달라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행동하기 전에 진짜 무조건 충분히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실험을 음.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네. 어떤 결과가 일어나든 우리가 행동을 하면 그럴듯하게 이유를 꾸며낼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뭐 2만 원을 받으나 1,000원을 받으나 이미 거짓말은 했고 뭐 합리화를 안 할지라도 이미 벌어진 일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모든 것에 끼어야 될 중요한 인물이라는 착각은 일단 버리고 감당 못할 일들은 양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절하는 게 진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네,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할 것 같을 때는 그걸 인정하는 것도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거를 계속 어쩔 수 없이 막 해야 된다 하면은 계속 합리화만 하게 되고 어쩌면 그렇게 되면 잘못된 믿음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일에 의미도 부여하게 될지도 모르고요. 만수처럼. 맞아요. 사실 그 만수가 대화가 단절됐죠. 그 가족과 자신의 처지나 아니면 감정에 대해서 제대로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냥 이제 맞아요. 계속 어쩔 수 없으니까 해야지만 스스로 되뇌지. 그 이제 손예진 배우님께 설명을 하거나 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근데 나도 도움이 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요. 여느 아버지 세대처럼. 맞습니다. 네, 그냥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지. 이 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내가 하지 못할 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맞습니다. 계속 늘어지고 잡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당의 악인의 길까지 가게 되는데, 되게 오늘도 정확한 아주 심리학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쌤. 맞습니다. 진짜, 네. 아유, 안 돼요. 음, 어쩔 수, 음, 이거 사실 어쩔 수가 없다는 것도 행동을 하면서 붙이는 정당화인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스스로한테. 맞습니다. 그래서 음. 사연자님도 영화를 보시고 만수가 과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보시고 결정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영화로 한번 또 처방도 내려봤는데, 짧게 한번 또 처방 내려볼게요. 네. 이 선생님의 처방은 좋지 않은 행동을 안 하는 방법. 그런 행동을 할 상황을 안 만들기. 양 선생님의 처방은 문을 열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하고 씻고 옷을 입고 열쇠를 사러 나가야 합니다. 네, 본상영 마무리하겠습니다. 쌤, 오늘도 또 재밌는 사회 실험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리학 이야기 언제나 저에게 충격과 공포가 아니라 행복을 줍니다. 아닙니다. 네. 근데 또 다음 상영작이 엄청 찝찝하고 어두운 아, 영화네요. 그러니까 요즘 날씨에 잘 어울려요. 맞습니다. 어떤 영화죠? 저희가 다음 상영작으로는 얼굴을 가져올 예정입니다. 또, 어떻게 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이거 다음 주에 한번 얘기해 보시죠. 몸을 베베 꼬시고 계신데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상영작 얼굴 가지고 저희가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고 상담은 진지하게 연기는 즐겁게 다음에 또 만나요. 만나요.